네, 참 우리 여의도에 정말 성실한 분들 많습니다만 정말 박근영 부장님도 성실맨들 아마 탑티어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예, 성실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장중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힌트들, 네, 이것들 한번 잘 체크하면서 투자에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쓰리박이죠. 네, 쓰리박 중에 가장 맏형 나오십니다. 그래서 박세익 전무님이랑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이제 뭐 약간 업종이 다르잖아요. 아, 거긴 좀 빼고. 네. 나이? 네. 아, 이분이 많지.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시지? 나랑 2살 차이야. 아, 동안의 비결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0대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고개를 들었어요. 재진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의 이유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연초 이후에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6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7일 동안 상승을 했었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똑같은 말씀을 앵무새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경계 심리가 작용하는 가운데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흐름을 보면은 그 12월 PPI가 전월비 마이너스 0.5%, 전망이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아침에는 플러스 1%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망이 마이너스 0.8%였는데 마이너스 1.1%로 좋지 않게 나왔고요.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에서 향후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 기자님 말씀 주셨다시피 블라드 총재가 5% 이상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 이번 그 다음 주 말에 있죠. 이번에 50bp 금리 인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차대표 축소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종가가 거의 저가 부분에 마감하는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흐름은 전체적으로 그랬고요. 연준 위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50bp 금리 인상한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만약에 먹혀서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면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어야 하잖아요. 어제 국제 수익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37%예요. 네. 2년 만기는 4.08%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미국의 금리를 올릴 때 3.2%까지 정도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 수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채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의 지금 얘기들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한 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오늘 해석은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는 좀 아니었다. 그동안에 연속적으로 상승한 부분하고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확대되면서 산업주들이나 경기 민감주가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기준금리가 한 4.5인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4.5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금리가 3.7, 10년 만기가 3.37, 3.37, 3.4 밑으로 내려왔어요. 와, 그렇게 벌어지는군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역전이 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금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지만 아니다,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에 우리 이런 정식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을 따라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것을 추종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준 따라했다가 다 낭패를 봤습니다. 연준 따라 연준의 말을 믿고 했던 투자자는 전부 다 작년에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렇기도 했죠. 그래서 상당 부분 연준하고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 신뢰가 좀 많이 깨진 모양이군요.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제 그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빅테크나 성장주들은 한 마이너스 0.5에서 많이 빠진 게 마이너스 2%예요. 여기서 많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경기 민감주에서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연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뭐 한 이틀 동안 지금 이제 조정 하락을 좀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의 수급적인 주체는 기관들이 매도에 좀 다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시장에 보면은 연기금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들은 전 기관이 지금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연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개별 종목들의 어떤 종목들은 사고 어떤 종목은 팔고 하면서 그 수급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있지 않나 저는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0.47% 하락을 했습니다. 2,368포인트. 뭐 그래도 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코스닥은 0.29%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을 한 것은요. 전체 지수를 끌어올릴 그런 주도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AI 헬스케어나 AI 테마, 로봇 테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제 상승을 보였는데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뉴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좀 이렇게 일부러 오랜만에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일부러 불러드렸는데요. AI 헬스케어 종목의 셀바스 AI, 루니, JLK, 이지케어트, 뷰노 이런 종목이 어저께 아주 강했습니다. 최고 강세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것이고요. 네. 이들 종목은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적자예요. 뭐 그렇겠죠. 예, 거의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은 한때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강하게 올랐다가 또다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시키고 이런 종목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좀 일반적인 거래 전략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 테마에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마인즈랩,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메타버스는 여전히 지금 이어서 강세를 추세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헬스케어나 AI 테마 이런 종목들에 지금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요. 참고로 아까 그 김프로님이 말씀 주신 걸 제가 밖에서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저도 첨언을 좀 드리면 이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들 기업이 테마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금방 꺼져가지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시키고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한계가 뭐냐면 일단 투자금이 작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글로벌리 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또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호주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랜 동안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느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김프로님이 그 글로벌 시장 사이즈 얘기하시길래 너무 공감이 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아마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한국어 베이스에 뭔가를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범용으로 글로벌하게 써먹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뭐 영어로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영어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성장을 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벤트는 이제 미국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발표하는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이건 제가 별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요즘 들어서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경기 지표들은 좀 둔화 또는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 쪽만 계속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꺾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주택 착공 및 신규 허가 건수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준 인사들의 워딩과 시장의 상황을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자,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 더 올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제 수익률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경기의 부분은 완만한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견조합니다. 침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경기 지표가 하락하고 경기 민감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연준의 워딩하고 시장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 요인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연초에 연속 상승 후에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로 경계 심리가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래서 시장이 저점이 확인되었다는 심리는 아직까지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하면 매도가 나오거나 다시 숏을 하는 공매도를 하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등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이것이 바뀌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그 바뀌는 순간의 모멘텀이 도대체 뭘까?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물가는 지금 피크아웃 치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를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이제 소위 피벗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나타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럼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경기 지표가 다시 좋아지는 게 나타나야 되느냐? 경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기 지표라는 게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경계 심리도 작용하고 관망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더더욱 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연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다 하죠. 벌써 연휴 기분이 좀 들어요. 오늘 목요일인데도 그죠? 내일 이제 지나면서부터 연휴군요. 예. 토일 월화까지 벌써 하루 이틀 4일. 더 휴가 내고 나가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랜만에 해외 여행이고 그러니까. 그렇겠네. 한 이틀 정도 휴가를 좀 그러니까요. 당겼어요. 예, 아마 내일 많이 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분위기에 시장이 무슨 방향을 잡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보면은 뭐 LG전자가 27일인가 뭐 또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요.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 뭐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시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뭐 소외되었던 소형주들이나 테마 종목만 막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는 투자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냥 방향 잡지 말고 있어야죠. 시장이 방향 잘못 잡았다가 그냥 잡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도 시황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한국관광공사 북경에 있는 저기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중국 코로나 정점 넘겼다라는 설명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공사의 임직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이징 주민들이 대부분 코로나 확진 후에 두려움 없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베이징을 볼 때 추정컨대 80% 이상은 코로나 확진자를 지나간 것 같다. 확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중국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의 한 40% 수준인 한 150에서 200만 정도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보면 어제도 그랬고요. 여행주, 항공주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잘 안 꺾입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위드 코로나 얘기하다가 막 올랐다가 다시 다 원위치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잘 안 꺾여요. 이번엔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아니고 바야흐로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행항공 뭐 면세 뭐 이런. 예, 잘 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조금 조정 보였다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바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중국 정부에서 2월 1일부터 전면적인 공연 전시 활동을 허가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K엔터 공연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중국에서 있게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오늘 테마로 작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뉘앙스네요. 우리나라 정프로. 왜냐면 제가 이제 뉴스를 어제 하나 봤는데 네. 그 안젤라 베이비라고 중국의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안배. 네? 안배. 안배라고 해요? 안배는 아베를 안배. 안젤라 베이비가 블랙핑크 공연을 갔다가 중국에서 거의 뭐 매국노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젤라가 블랙핑크 공연을 봤다고.
중국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는다. 네네네. 중국 사람인데. 네. 그래갖고 분위기가 그렇게 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중국 큰일이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큰일이야 네. 큰일.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부정적인 인식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어떻게 극복이 될까 뭐 이런 거 한번 좀. 자꾸 저렇게 섬나라가 되려고 그러지. 아 중국이요? 섬이 워낙 크니까 뭐 거기 14억이니까. 예, 지금 보면 메타버스, AI, VR, 뭐 로봇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테마이지만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별거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CES 있었는데 뭐 크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CES보다 이번 CES 확실하게 가장 강하게 화두가 됐고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워딩 하나가 챗 GPT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요겁니다. 요거. 예, 요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챗 GPT가 오픈 IP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 그래서 구글의 시대에서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거기에 관련된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KT에서 이름이 미디움 어떻게 한글로 믿음이라고 하네요. 믿음. 예, 믿음이라고 하네요. 네. 요거 상반기에 출시하지 않겠냐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테마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뉴스 보도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AI와 메타버스 분야에 8,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기업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동시에 투자한다, 같이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저는 굉장히 실제로 이렇게 해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쪽의 주식들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첨언을 자꾸 하고 있는데 네. 이들이 참 기술력이 있는데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도 좀처럼 이익과 연결되지 못하고 해외 진출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분야가 더 커지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마지막 뉴스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금융위에 요즘에 열일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 하나가 좀 있었는데요. 주식 장기 보유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 선진국처럼 1년 이상 보유 시 세금 감면 검토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러 한번 써왔습니다. 미국은 1년 이상 보유 주식에 낮은 세율과 분리과세를 하는데 1년 미만에는 10에서 39% 정도의 양도세를 내는데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0에서 20% 정도로 하고 거기다 분리과세를 하고요. 1인 소득 44,400달러 이하면 아예 장기 홀딩하는 주식에서 비과세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고요. 영국은 10% 20% 정도의 과세를 하는데 분리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무기한으로 2월 공제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장기 보유 주식을 하면 그 주식의 일정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 장기로 투자할 경우에는 공제를 해준다. 예, 그리고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세금 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비과세를 하고요. 뭐 보유기간이 길게 그런 분들이 보유기간 길게 가져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도 비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오랫동안 5년 10년 동안 얘기를 했던 건데 매번 이게 추진한다 그러다 안 하고 추진한다 그러다 안 하고 거기에 반대론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반대론자가 있어요? 재정 부담이 있다. 기재부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재정 부담? 세금 덜 들어온다? 예,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세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혜택을 보는 부자 혜택의 제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래 갖고 있나요? 세금은 이제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데 더 안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왜 부가 돈을 버는 부가 부를 더 이루잖아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장이 또 주식시장에 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승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세금으로 계속 깎아 내려가면은 승수 효과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꼭 부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내용을 보시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 뭐 사실은 당연히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투자 문화라는 게 물론 뭐
우리 성격이 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굉장히 그 단타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시장을 아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좀 믿음을 가지고 혹은 이 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좀 오래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게 이거 사실 뭐 이상 반대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매번 안 됐었습니다. 세금 좀 세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매번 저 여러 가지로 안 됐었는데 또 다시 이번에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꼭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금융위에서 추진을 하고 기재위에서 약간 좀 반대. 여태까지 뭐 그래 왔고요. 이번에도 좀 반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습니까? 네, 장기 보유는 저는 뭐 당연히 혜택이. 간헐적으로 뭐 금융위의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간헐적으로 뉴스 플로우가 있는데, 이제 사실 저 우리 박병창 이사님 같이 오래 증권회사나 금융권에서도 약간 수건 사업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꽤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태까지 이거 왜 우리는 안 돼라고 했던 거를 그냥 잠잠히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400만 명이나 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은 일부 사업시대 아재들이나 하는 거지. 뭐 이런 정도 되면 이제 그게 움직임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 소외되죠. 그러니까 주로 은행권 위주로. 은행권은 모든 국민들이 다 거래하니까 은행권의 제도에서 이런 거 위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1,400만 원이 생기니까 자본 시장에 대한 그 정책, 민원 이런 것들을 풀어야지 된다는 거죠. 또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작년에 금투세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권회사가 좀 싫어하실래나? 증권회사는 어쨌든 거래가 많아야 수익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증권회사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정프로님마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증권회사가 증권 거래로 인한 그 수수료로 수익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뭐 다 적자예요. 거의 없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거의 없어서 증권회사에서 뭐 수수료를 위해서 뭐 단타를 더 기대하고 이럴 필요도 없다. 그런 건 없고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 거래자들이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단기 거래가 없으면 시장의 유동성 제공이라 아니면 활발하게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마다의 투자 전략이 전부 다 다른 쪽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쁨의 부분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우리가 꼭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채팅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해명하실 시간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침에 우리 김프로님도 요즘 이 샴푸를 많이 쓰신다고요? TS 탈모에 아주 효과적인 요즘 많이 풍성해지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TS 탈모 샴푸. 쓴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뭐 효과 100%라고 얘기하는 건 그 과장 갖고 거야. 쓴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 사실. 손에도 벌써 이렇게 털이 많이 좀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문지르다 보니까 손에도.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